아니야? 응? 빨리 갔다 빨리. 명제를 잘 못했더라. 명제를 빠르게 설명을 좀 하고 갈까요? 네. 그게 나을까? 과제 내주려면? 괜찮아? 어차피 월요일날 우리가 2시간이지. 그러면 앞에 못한 거 풀이는 그때 좀 이어서 해도 되잖아. 그죠? 자, 명제를 잠깐 먼저 좀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집합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제라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클래스에서 잘생긴 남학생들 모임 그러면 명제 아니야? 공식합이죠. 아 참이냐 거짓이냐고. 아. 참이야? 판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가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려면 어떤 거 갖다가 판별을 해주라고 그랬죠? 집합할 때도 얘기했잖아. 못 들은 척하네.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포함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포함관계.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집합을 배운 이유도 이 뒤에 나오는 단원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포함관계로 따져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승찬이 비교해도 돼? 안 돼? 안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 괜찮아? 자, 한 번. 자, 승찬이가 바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승찬이는 바보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해보자고요. 승찬이는 바보다. 자, 그럼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바보는 승찬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바보가 다 승찬이는 아니니까.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를 기준으로 따져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집합이 중요한 거죠. 어떤 게 더 큰 집합인지. 고마워 승찬아. 네. 실제는 아니죠. 바보는. 네, 승찬이 바보 아닙니다. 네.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입니다. 기발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포함관계로 따져준다라는 거 체크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 명제랑 조건의 부정은 not이라는 기호를 표현하죠. 물결로. 그래서 읽을 때는 not으로 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not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집합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가 되는 부분, 부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의 참 거짓에서 P는 조건부가 될 거고요. Q는 결론부가 되겠죠. 그래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조건 명제를 기호로는 화살표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화살표를 메꿔주는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려면 참이면은 화살표를 두 개를 써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은 어떻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요? 화살표를 메꿔주는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Q가 더 커야 참이 된다 이 말이겠어요. 되시겠죠? 화살표를 메꿔주는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게 참이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도 마찬가지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모든의 부정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모든은 뭐든지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체가 되면 P가 전체이면 참이고 P가 전체가 아니면 거짓인 거고요.
P가 공집합이 아닌 게 참이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다면 이라는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자, P면 Q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정 부분하고 결론 부분을 바꾸면 그걸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주면 요거 원래는 있었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2라는 관계예요. 각각의 부정을 취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을 취해준 게 아니라 각각의 부정을 취해준 게 2라고 얘기해요. 가정 부분 따로 부정, 결론 부분 따로 부정을 취해준 게 2다. 자, 그러면은 2를 취해주면은 원래 명제랑 이렇게 역을 한번 취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준 명제, 이 명제의 관계가 대우 관계입니다. 이 대우 관계는 왜 중요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 명제도 참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 수학에서 이제 증명을 할 때 간접적인 증명 방법이 있고 또 직접적인 증명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증명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우를 취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고, 또 명제 단어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였어요? 네, 귀류법이라는 게 있죠. 귀류법 어떤 거 증명할 때 많이 써먹었죠?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증명할 때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잖아요. 실수 범위 안에서. 맞죠?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 다 물기를 막아버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형태가 이제 뜻 자체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 수학에서 귀류법으로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그걸 가정으로 놓고 그 가정이 모순임을 보여줘서 어쩔 수밖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귀류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신지 잘 판별하기 힘들면 대우를 취해서 아 얘가 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 원래 명제가 참인 게 증명이 되니까. 되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충분조건, 필요조건 보겠습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이요. 얘는 앞에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로 표현해줬죠. 맞습니까? 화살표로 표현해줬습니다. 은호는 오버워치 해봤어? 캐릭터 뭐 하네? 정크레. 지환이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승찬이는? 해봤어? 뭐 발로란트 하니까 뭐 FPS 다 해봤겠지 뭐. 뭘로 하니? 한조충? 아니야? 겐지충? 아니야? 그러면 모이라? 아 그렇지. 난 라인하르트 해. 라인하르트. 달랐어? 모이라가 딱 뒤에서 딱 쏘주면 든든하더라고. 그 게임을 해봤죠? 대부분 뭐 안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한조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한조 특이한 친구죠. 왜? 다른 애들은 총알이 개수가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리로드를 하잖아. 리로드. 얘는 인피니트 무한대죠. 맞습니까? 그죠? 화살이 어떻단 얘기야? 겁나 충분하다. 그죠? 화살이 충분하니까 더 쏜다. 화살 맞으면 어때? 화살 맞으면 어때? 피난다. 필요 조건.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억지스럽지만 이해하기가 아니 좀 이렇게 암기하기 좀 편하잖아. 그죠? 자, 다시 문장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의미의 다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에요. 는 뭡니까? 는. 승찬이 는 뭐야? 는.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는. 는 이가. 이거 뭐야 이거? 도경이 는 이가. 주어라고?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목적어? 아니. 뭐 또? 아니. 보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야, 국어에 보호 없지 않아? 있긴 있나? 모르겠다. 나 배운 지 오래돼서. 이거 뭐야 이거? 조사 아니야 조사. 주격 조사. 주어 뒤에 붙는 조사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뭐가 주어라는 얘기야? 얘가 주어라는 얘기잖아. 그죠? 주어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 어차피 의미하는 건 다 똑같지만 표현만 다르게 한 거야.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다 똑같은 얘기야. 표현만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가 화살을 쏘느냐 아니면 화살을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로 다르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주어가 얘잖아? 얘가 주어잖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주어가 화살을 쏘는 거니까 충분하니까 화살을 쏘니까. 그럼 Q 입장에서는 뭐는 거예요? Q는 주어는 얘가 주어니까 화살을 맞잖아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네,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세 가지 표현 다 아시겠죠? 화살표, 포함관계, 충분조건, 필요조건 똑같은 의미지만 표현 방법만 다르다. 되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필요 충분조건은 다 같은 거고요. 귀류법 아까도 얘기했죠? 대우를 위한 증명은 대우를 취하면 조금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대우를 취해보는 거고, 귀류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만들어놓고 그 가정이 모순임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대표적인 게 무리수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절대부등식 기본적인 성질은 실수를 제곱하면 뭐 나온다? 네, 0 이상의 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절대부등식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들을 보시면은 이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나온다가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뭐 만족하는 거고요. 대소관계 따져줄 때. 2번 마찬가지로 실수 제곱하면 0 이상의 값 나오겠죠? 네, 3번도 마찬가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다 양수일 때는 부동항이 바뀌지 않는다. 제곱하거나 루트 씌워도 부동항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절대부등식 중에서 얘는 1번하고 2번, 3번은 다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절대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써올 수 있잖아요. 뭐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4분의 3b제곱이죠? 4분의 3b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도 실수니까 실수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의 값이 나오는 거 절대부등식이죠.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2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식 완전 제곱식 3개 더해주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거고, 얘도 이거 양변 제곱해줘서 이항을 시켜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2번하고 3번 반드시 또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산술기하 평균 어떨 때 씁니까? 괜찮니? 최대치수 구할 때? 무조건 최대치수 구할 때 이거 쓰면 됩니까? 네? 조건이 있잖아.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양수 조건, 합 또는 곱 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역수관계가 보이면 그때 최대 최소 물어봤을 때 역수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수 조건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길이나 넓이 이런 것들은 뭐 양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양수일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한다면 2차식인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됐죠. 그죠? 2차식이 아니야? 그러면 양수 조건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합비나 곱이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역수관계까지 보이면 아 산술기하 쓰면 되겠구나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는 실수 조건일 때죠.
실수일 때. 그다음에 제곱의 합이나 합이 주어진 경우. 제곱의 합이나 또는 합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코시 슈바르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목 아프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양육 진짜 지금. 죽을래? 제곱의 합 또는 그냥 합. 제곱의 합이나 그냥 합이 주어집니다. 이용하면 된다. 자, 혹시 명제 중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난 이 명제 중에서 이 부분 잘 몰랐다. 없나? 없습니까? 그럼 문제 중에서 하나를 좀 보면 여기 중에서 어디냐면은 발레를 한번 볼까요? 자, 발레를 명제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찾으려면 어떤 부분을 찾으면 되냐면 P만 갖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P만 갖고 있는 거, P만 갖고 있는 거, P만.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어떤 부분을 찾는다? P만 갖고 있는 걸 찾는다. P 차집합 Q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얘는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는 어떤 거 찾으면 돼요? Q만 갖고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Q만. 이 부분이 되겠죠. Q만 갖고 있는 거. 발레를 찾으려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있을까? 난 또 이거 좀 헷갈린다. 명제 부분에서 이런 거 있을까요? 어? 없어? 전체? 나머? 어떤 거 해볼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해보자고? 왜? 내가 쉽게 얘기해줬잖아. 한소, 화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주어가 어떤 거죠? P잖아요. P. P가 P랑 Q에서 화살을 맞는 쪽이 어디야? P 쪽으로 맞아야지 이렇게. 포항관계에는 어떤 포항관계를 만족하는 겁니까? 포항관계? 화살표를 메꿔주는 방향으로 포항관계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P라는 진리집합하고 Q라는 진리집합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집합이어야 돼? P가 더 큰 집합인 걸 찾는 거지. 근데 이 말을 헷갈리면 또 안 돼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 말은 P가 Q보다 큰 집합이지만 같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 뜻이 아이씨. 와. 25.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뭐냐고? 네. 자, 답까지만 내봅시다. 나도 잘 몰라. 해봐야지 알지. 안 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과제는 연습 문제 전까지만 할까? 끝까지 내줘도 돼? 싫어. 또 뭐 나는 과제를 다시 얘기하지 않아. 51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전까지. 잠깐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죠? 유형업까지 51페이지까지입니다. 또 뭐입니까? 이번 F지? 이거 같이 해봐야 돼. 오늘 못한 것까지 해와. 안녕. 안녕. 같이 해와. 됐지?